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둘째 날 신종우 교수님 모시고 신한대학교 신종우 교수님 모시고 둘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교수님께서 직접 하시겠죠. 또 이미 저희가 강의 들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박수로 한번. 제가 뒤에서 걸어 들어가는데 큰 박수 주시는 게 좋겠어요. 네. 제가 뒤에서 걸어 들어가는데 쳐다도 안 보는 게 들어가요. 다시 네, 저를 좀 쳐다보고 좀 박수 쳐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들이 박수가 너무 짠 거예요. 길게 쳐주세요. 강의에 강단에 박수를 받고 올라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리고 박수를 받고 내려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저하고 눈을 안 맞추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키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옆에 교수들 보고요.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앞뒤 옆으로 하고요. 네. 오늘 최고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3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도 왔고요. 와서 항상 저는 340개 대학을 들지만 모든 강의는 제가 준비합니다. 항상 1시간, 1시간 반 전에 와서 강의실이라든지 모든 학습 환경 제가 다 준비합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스스로 먼저 가서 준비하신가요? 아니면 대표들이 준비하신가요? 오늘 3시간 여행의 출발점에 제일 중요한 나의 모니터링. 내 수업의 모니터링이 먼저 되어진 다음에 뭐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내 수업의 현장을 모니터를 하지 않고 무슨 교수법의 승인은 별로 불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뒤에 지금 캠코더가 레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캠코더는 저만 찍으니까요. 교수들 안 찍히니까 전혀 연기하지 마시고. 이제 찍고 있고요. 여기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건 또 뭘까요? 절대 뭐 장비 팔로우가 아닙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전자칠판으로요. 이동식으로 제가 지금부터 눌러주면 스크린이 지금 레코딩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수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4장의 웹파드를 저의 노트북에 뽑는 순간 교실이 레코딩 되어지는 거예요. 교수님 강의 공개하고 계신가요? 현재 나의 수업을 공개하고 계시나요? 공개를 내년 학기부터 학교의 방침으로 하겠다. 총장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끌려가는 입장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될까요?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교실의 현장에 있습니다. 과연 내 수업 콘텐츠로 바깥으로 끌어낼 만한 정도의 역량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띄워봤는데요. 좀 잠깐만 안 바쁘시면 같이 좀 봤습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교수님들은 이 유튜브가 대학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유튜브는 과연 우리 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다가올 건가? 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의 시각점을 오늘 가져보는 것 어떨까요? 많은 교수님들이 유튜브에 수업 자료를 활용해 문으로 너무 잘 쓰고 있지만 잘 쓰는 부분이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같이 상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옆에 교수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전주 비전대학에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옆에 교수님하고 5분 정도 한번 논해보고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이 영상의 콘텐츠의 이 괴력이 우리 대학에 와 있거든요. 과연 전주비전대학은 유튜브 또는 대학 이전에 나의 콘텐츠는 유튜브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교수학습센터에서 제공해주는 이 시간에 나의 역량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진행한다고 한다면 오늘 3시간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5분 정도. 예, 서로 의자 땡겨서 네, 같이 커피도 한잔 하시고 네. 커피도 한잔 하십니다. 유튜브 활용해 보신 적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인데 유튜브 가서 바로 검색해서 어떻게 올렸어? 구독자 7명이네? 아니, 어떻게 올렸어? 저도 이제 교수님 매일 하나 하고 뭔가 있으려면 사실 정말 많이 바꿔갖고 신관 아이시로 해주는 거예요.
아, 저장이 돼 있으니까. 왜냐면 학생들 사진 찍고 준비한 사진들이 사이즈는 크기가 없는 되니까. 처음에 세팅 하면 올라오잖아요. 제일 형에서 두 개가 이제 틀이 생기니까 하나는 카렌다에 해놓고 나머지 색깔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카렌다는 수시로 수정하고 막 추가하고 하니까 거의 그림식 색깔 추억색이 근데 잠시 와이파이가 꺼져가지고요. 사실 수업의 진행 시에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누구 책임인가요? 네, 진행자 책임. 사전에 너무 해소로 오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알겠습니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굉장히 수업의 활용에 보면 너무 좋지만 정작 이게 대학의 어떤 위기로 올 수 있는지, 위기로 오고 있는지 모든 전 연령에 관계없이 콘텐츠를 다 올리고 있는데요. 정작 대학의 교수의 콘텐츠는 없다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에 8,000개 이상의 영상이 오게 이제 내 수업을 공개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교수 역량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라고 하는 부분에 내 컨텐츠를 올릴 수 없다 또는 내 수업을 공개할 수 없다. 제가 지금 공개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옷차림서부터요, 수업 준비서부터 진행 과정의 파이널까지 대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책 들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철저히 사전에 학습자들과의 온라인상에서의 피드백을 주고받고 본 수업에서의 이제 토론의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이 역량이 필요한 것이 강의 공개입니다. 제가 저의 유튜브인데요. 수업 선배들이 어떤 수업이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좋아할까요? 저는 제가 만든 저의 채널에요. 같이 따라하고 웃어보겠어요. 내 수업이 웃음이 넘치는 수업. 얼마나 애들이 좋아할까요? 좀 따라 웃으면 됩니다. 제일 안 웃으시는 교수 앞으로 안 모셔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웃어봐야죠. 어느 교수님 수업이 너무 웃음이 넘쳐. 웃음이 넘치지 않는 교실에서의 교수 학습하는 것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교수의 얼굴에서 나오는 이미지가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것이 또한 수업의 전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수 얼굴 표정에 따라서 그날 수업이 성과가 높아지고 낮을 수도 있거든요. 자지러진다 그럴까요? 같이 한번 웃어보시죠. 행복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어본 적 얼마나 됐나요? 교수 사회에 오셔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다면 행복한 삶일까요? 과연 우리는 학습자들과의 이렇게 웃음이 넘치는 수업을 교수자로서 연결시키고 있는지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애들이 태어나는 동영상인데요. 스마트하게 태어난다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이렇게 스마트하게 태어난 애들이 우리 교실에 지금 와 있고요. 오고 있거든요. 예,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검색으로 펜줄을 자기가 기다립니다. 다소 가장된 동영상 같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잉글리시만 하고요. 그리고 소셜에 나의 계정 하나 만들고요. 자, 집으로 웹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들이 우리 교실에 와 있고 오고 있거든요. 근데 교실의 환경은 아직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나는 기계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랑스럽게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런 범위 또 다 모니터링 조건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해요? 내 자녀가 기계치라고 하는 교수님 수업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교수 학습의 스킬 이전에 내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에 29년 있는데요. 이제 내년에 30년의 대학에 이제 교직을 겪는데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우리 애들하고의 관계성을 스마트하게 했다면 우리 애들의 이 미래는 좀 더 밝아졌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30년을 앞두고 있는 교수로서 참으로 미안하고 아쉽다고 합니다. 근데 남은 부분인 만큼이라도 한번 우리 애들의 미래를 밝혀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교직의 비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교수님들도 그런 비전으로 하실 거고요. 10여 년 정도 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교수님의 현재 전공 분야로 전주 비전대에서 정년을 하실 수 있는지요? 자신이 있는지요? 제가 치기공학과인데요. 절대 이 이빨만큼은 사람이 만들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는데요. 이미 예스컵에서 보셨겠지만 IT가 70%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2학기에 치기공학과에서요. 거기도 적은이 있지만 대학원의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학과로 옮겼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나의 역량은 내 전공 옆에 융합의 전공을 계속적으로 시대의 흐름성에서 학습을 하지 못한 교수라고 한다면 정년하고의 관계성은 상당히 멀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틀인데 이걸로도 제가 특허를 걸었어요. 제가 올해 특허를 17개 걸었고요. 어제만 해도 2개를 또 학교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냈습니다. 제가 개인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요. 산학협력단이죠. 한 개 내는데 특허 출원과 획득까지 합치면 약 300만 원이 되는데요. 17개 교수들 얼마인가요? 5,100만 원입니다. 학교에 월급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자기 역량을 학교의 돈을 가지고 내 정년을 미리 준비하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년과 함께 약 3, 40개 특허를 가지고 그대로 정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그대로 옮겨간다니까요. 그리고 사업을 한다면 학교에 2% 주고 제가 8로 저의 사업하고의 연계성 이런 부분이 현재 이 비전을 보시면서 나의 꿈을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직의 정량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수업에서 교수님들의 말씀이 책에 있는 죽어 있는 이런 지식의 채널이 아니고요. 앞으로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의 흐름성의 이야기를 얘들과의 관계성에서 더 녹인다고 한다면 수업은 더 좋지 않을까요? 네. 툭 한번 내보시죠. 네. 제품으로서는 괜찮아요. 잘 맞고요. 안 빠지고 잘 씹어 먹으면 2차, 3차 산업혁명의 틀리로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새롭게 열리고 있는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흐름성에 이걸 연결시키지 못하면 죽은 제품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 뭘 연결시키면 좋을까요? 여기에. 죽은 틀입니다. 4차 산업의 IoT, IoE에 그리고 AI가 서포트하고 서포트 되어진 그 부분에서의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관련 산업 쪽에 자원으로 넘길 수 있거든요. 여기에 조금 더 새까맣게 바라 보일 겁니다. 뭘까요? 칩이 들어가 있어서요. 칩의 노인들의 집을 못 찾아가는 거 스마트폰으로 갖다 대면 NFC 칩 카드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의 전화와 직접 연결되어져요. 4차 산업에서의 흐름성은 IoT에 인터넷 연결되지 않는 범위는 다 무의미하다라고 합니다. 연결시키는 순간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내 주위에 맴돌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교실에서 교수와 학생들과의 소통의 상호작용으로 끄집어낸다고 한다면 수업은 얼마나 활기차고 재미있을까요? 그거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 잔류세균 네? 잔류세균 잔류세균. 네, 좋습니다. 또요. 입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으로서는 틀리지만 4차 산업에 스마트를 갖다 붙이면 스마트 트리가 됩니다. 스마트라고 하는 키워드는 IoT, IoE의 AI의 빅데이터입니다. 스마트 트리가 된데 입속에요. 우리 처장이 말씀하셨듯이 구강내에서 잔류되어진 균들의 체크. 또요. 굉장히 생각의 범위를 열으면 열을수록 생각하는 모든 범위는 해결이 되는 세상에 와 있다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의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넓히는 범위는 실현 가능성의 세상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생각을 정형화해서 교수자가 먼저 깨트리고 얘들이 브레인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수자들의 브레인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애들은 교실에 들어오는 순간 교수자의 프레임에 딱 들어가서요. 창의적인 부분이 오히려 넓혀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잔류세균 말고 또 뭐가 있나요? 교체식. 네? 교체식이나 교체식도 좀. 네. 체온 측정에서 네. 체온 측정. 연결되는 순간 신체 모든 부분하고 다 체크업이 되죠. 입속에 들어오는 음식물의 섭식 실태 체크될까요? 안 될까요? 입속에 들어오는 음식물의 섭식 실태가 다 분류되어져서 건강 관련 쪽에 빅데이터로 넘길 수 있어요.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은 석유가 아닌 이 빅데이터가 우리 앞에 이제 어마어마한 선물로 다가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죽어있는 인터넷에 있는 일반적인 책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수업이 아니고요. 이제 인터넷에 있는 얘기가 아닌 새롭게 열리고 있는 흐름성에서의 키워드를 교수자가 더욱더 확대시켜주는 것이 수업의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질문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질문을 수업 전으로 끌고 와야 된다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는 수업 끝나는 모르게 질문 있나요? 이제 이런 수업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200년 전에 있던 교실의 모습을 지금까지 내 교실에 아무 생각 없이 답습하고 있는 교수자의 모습이 이제 우리 애들은 그 틀 속에 들어가는 순간 차라리 대학에 오지 않는 마음도 못하다고 합니다. 요즘 대학에 생존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대학이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라고 하는 걸 열어봤지만 유튜브 봐보십시오.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실시간에 시대에 변화되는 부분에 콘텐츠가 다양하게 올라오는데 교수자의 콘텐츠는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보면 시텔의 연구원님들이 강의를 레코딩하고 있는 모습 참으로 불편합니다. 제가 보기에. 학교의 시텔의 연구원님들은 학교의 큰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오신 분들이지 교수 앉혀놓고 앞에서 레코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노트북 앞에 앉아서 데스크탑 앞에 앉아서 뭘로요? 마이크 하나 그리고 정보하면 웹캠 하나 이거 두 개만 놓고 자기 주도적으로 영상을 레코딩하고요. 자기 주도적인 영상 편집하고 SNS에 올릴 수 있는 이 삼박자의 포커싱이 교수자가 갖추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연구원님들의 역량을 다 죽이고 온리 교수 앞에 앉혀놓고 레코딩하고 그걸 또 갖다가 또 연구원님이 편집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대학에서 사라져야 될 부분 아닌가요? 오늘 3시간에요. 이런 필요성과 함께 웹캠 몇만 원짜리 하고요. 만 원짜리 마이크 하나 가지고 노트북에 꼽는 순간 자기 주도적으로 레코딩을 즉시 만들고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오프닝과 자막, 오디오 넣어서요. 영상을 편집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라고 하는 이 수십억 명이 노출되어져 있는 여기에 대전 비전대라고 하는 콘텐츠의 이름으로 유튜브에 올라가고 유튜브에 올라간 이 영상의 콘텐츠가 단지 유튜브에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요. 이 지식허브라고 하는 이제 이 DB의 플랫폼이 따로 구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래융합교육학회인데요. 어저께 여기가 미래융합교육학회 지식허브 제가 운영하는 학회의 플랫폼인데요. 여기에 2,400여 명의 교수님의 개인 후기를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부분에 활용도 되지만 유튜브에 모든 콘텐츠를 올려서 유튜브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유튜브의 채널을 이용하되 유튜브 채널에서의 전주 비전대에 이런 콘텐츠의 플랫폼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으로 제가 어저께 교육청으로부터 이제 정식 법인 설립을 받았습니다. 학회에서 사단법인으로 바꿔줘서요. 2,400여 명의 교수님이 융합정부로 다 오셔서요. 이제 교육부로부터 교육의 정책의 모든 아젠다를 이 학회의 융합학회 교수님 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플랫폼에 모든 교수님의 강의를 지식허브 플랫폼으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주 비전대학에도 이러한 플랫폼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겁니다. 여기 오셔서요. 교수자의 컨텐츠가 아닌 컨텐츠만이 아닌 학생과 교수의 모든 분들이 여기 와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등록하고 그리고 여기서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놀이터하는 이러한 DB의 플랫폼이 앞으로 유튜브 못지않은 대학에서의 이런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지는 것이 역량이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보면요.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흐름성을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이 KOCW 여기는 우리가 교수들이 멀리 하려 할 수가 없죠. 여기에 고등교육의 모든 교수들의 강의를 공개하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들 강의가 여기 올라가 있나요? 많이 올라가야 될 겁니다. 학교의 마일리지 때문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한 학기가 끝나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한 학기 시작 전에 플립트 러닝으로 여기에 콘텐츠가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얘들이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하기 전에 교수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미리 체크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저에게 스마트 교수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작년에 저에게 올해 열어줬습니다. 이건 저의 콘텐츠입니다. 여기에
현재 저희 컨텐츠인데요. 1048개가 저희 컨텐츠가 올라가 있는데 이걸 따로 만든 것이 아니고 어디서 가졌죠? 유튜브에 올려놓은 URL만 여기 갖다 올려시켜도 이게 같이 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다시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유튜브 컨텐츠, 영상 컨텐츠를 하나 만드는 순간 우리는 사방팔방에 URL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 소셜할 수 있는 세상. 하나 만들어서 하나밖에 못한다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의 콘텐츠가 사방팔방에 다 퍼뜨릴 수 있는 이러한 콘텐츠의 이력에 교수자들이 불편하다, 힘들다,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전주 비전대의 미래는 과연 확실성이 어떻게 됐나 입니다. 저는 교수법 이전에 강의 공개가 학교의 방침으로 먼저 세워지는 것이 제일 첫 번째라고 봅니다. 강의 공개. 강의 공개되어진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의 특성화, 애들 잘 가르치는 대학에서의 강의가 공개되었습니다. 이게 영향 아닐까요? 예, 남쪽부터 서울 쪽으로 대학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런 시대 흐름이 아니고요. 이제는 지역의 특성화에 잘 가르치는 대학이 이제 선도 대학으로 앞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번 수업 전에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좀 끊어져서요. 이따 다시 한번 붙이고요. 여기에 제가 앞에 몇 가지 들고 와 있는 것 중에 제가 마이크입니다. 제가 개발한 거 아닌 것이 아니고요. 제품을 사다 쓴 건데요. 우리 김경희 교수님은 아실 거예요. 이걸로 제가 특허를 또 3개 냈습니다. 특허 한 번. 이제는 남이 만드는 제품에요. 내 아이디어만 갖다 얹히면 다 특허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현재 뒤따르고 있는 기술들을 내 주위에 갖다 붙여보면 넘칩니다. 뭐가 있을까요? 녹음 기능. 또 여기 제품으로는 괜찮습니다. 뭐 에코도 들어가 있고요. 얘들 시끄러 주목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 이렇게. 제품으로서는 나는 괜찮은데요. 이걸로 남이 만든 제품으로서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고 3차 산업혁명의 제품까지에서의 기능성에서 내 아이디어를 갖다가 붙이면 내 것이 된다고 합니다. 녹음 기능 말고요. 블루투스 기능 또요. 시간이 되면 진동을 네, 끝나지 시간, 않아요. 네, 진동 타이머, 프레젠테이션의 젠더. 더 저는 특허를 잡은 게 요즘은 글로벌 애들이 다 한국교에 들어와 있죠. 언어에 문제가 있죠. 스마트폰에 동시 통역 어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제가 우리말로 하고 원하는 언어로 선택하고 말을 하는 순간 동시 통역이 돼야 안 돼요. 네.
스마트폰에 있는 원천 기술을 내 주위에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내 아이디어가 되는 세상. 교수자의 생각보다도 우리 애들의 생각의 범위가 더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교수자가 어떻게 돼요? 제가 우리 교수들 앞에 이런 특허를 냈습니다고 얘기하는 순간 정형화되어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교수자의 이야기가 수업 시간에 녹이지 말아고 합니다. 교수자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참으로 듣기 싫은 세상에서의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교수자의 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답이라고 하는 정형화가 아니고요. 얘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질문의 무한한 퀘스천을 수업 시간에 녹이라고 합니다. 네. 통시통역 말로 또 뭐가 있을까요? 수업에서의 불편한 부분. 음성 변조. 네. 학생들이 필기를 해요, 안 해요? 네. 이미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돼야 안 돼요. 네. 제가 이북으로 특허 다 걸었어요. 카테고리 나눠서 이북으로 원하는 대로 다 보낼 수, 빅데이터로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한번 관점을 바꿔보자고요. 신조국 교수만 특허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수님들과 교수님들 반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의 생각이 교수자의 이 질문의 영역으로 전주비전대학은 취업에 앞서가는 대학이 아닌 창업하는 대학에 키워드로 꺼내는 것도 특성 아닐까요? 네. 교수자들의 생각의 관점에서 애들은 따라오는데 이제 취업할 자리 없어요. 취업해봐야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데 애들을 내버려놓고 취업률이 몇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서글픈 내용 아닌가요? 네, 이제 취업보다도 교실에서의 교수님의 말씀이 창업적으로 애들의 아이디어를 무한정 끄집어내서 졸업할 좀 몇 개의 발명 특허로 1인 창업의 세상이 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교수법 이전에 우선 교수님들의 브레인을 활짝 열어서 나의 생존의 영역에서도 발명으로 연결되고 거기 수업 들어와 있는 우리 애들까지 같이 보고 생각을 무한정 넓혀보는 이런 새로운 세상.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보이스도 레코딩이 돼서 어떻게 돼요? 빅데이터로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교수들은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생각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는 지금의 실현 세상에 와 있을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의 세상은 생각의 범위가 좁아서 문제지 생각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넓은 범위의 카테고리는 다 해결되는 AI 시대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AI 시대에 교수님 한번 보실까요? 제가 들고 있는 게 뭘까요? 이건 뭘까요? 6, 7년 전에 이 블루투스 스피커에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대단하다. 요즘 쓸모가 없습니다. 뭐예요? 34,000원짜리 AI 스피커입니다. 네. 수업에서 조별 토론할 때 책상에 얹혀주면 얘가 교수자보다 더 키워드로 접근이 되지 않을까요? 책상 테이블마다 갖다 놓고 주제 주면 애들이 토론하면서 얘한테 물어보면서 집단지성의 토론으로 더욱더 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질문 모르면 다음에 알려주겠다고 하는 이런 궁색한 얘기가 아닌 얘는 답변을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또 리바이벌하는 이런 수업이 아니고요. 진짜 얘들이 필요한 뭔가 끄집어내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을 교수자가 티처라고 하는 역할이 아닌 코칭도 아닌 가이드의 역할로 얘들의 생각을 무한정 열어주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참으로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대학 교수의 무용론까지 와 있습니다. 기분 나쁜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에 4년 동안 졸업하고 나갔더니 쓸모가 없더라는 얘기도 너무나 기분 나쁜 얘기지만 매스컴에서 흔하게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의 무용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주비전대에 무용론이 나온다고 한다면 전주비전대에는 대응책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한번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세상의 흐름성에서요. 교육이 제일 앞서야 된다고 하는 세상에 교육이 제일 뒤에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이 우리 애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노량진에 50만 명의 공시족이 엎드려 있습니다. 한번 서울 가실 때 한번 가보십시오. 그 모습을요. 커피 한 잔 들고 공무원 되겠다고 3, 4년 동안 노량진 그 열악한 환경에 엎드려 있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누구의 책임입니까? 대학까지 엄청난 몇 천만 원의 돈을 투자하고서도 갈 데가 없는 현실에 과연 교수자로서 우리 애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의 관점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에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전주 비전 내에 역량은 더욱더 확대되지 않겠냐고 합니다. 제가 거울 들고 있습니다. 이걸로도 특허를 받았습니다. 우리 처장님 오늘 특허 한번 내려봤습니다. 굉장히 미남이신데요. 네. 남이 만들어 놓은 거울이에요. 스마트 거울이에요. 거울인데 스마트를 붙이네요. 예. 스마트 붙여버렸습니다. 예. 혹시 저의 특허의 청구 범위가 아닌 범위가 있으면 저희 전담 변이사하고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예. 거울이에요. 3차 산업혁명까지는요, 지나가버린 부분에서의 혁명이 새롭게 일어날 때 여기까지가 3차 산업이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열리는 4차 산업은 시작점부터 4차 산업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없습니다. 무한한 생각을 열은 친구가 4차 산업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스마트입니다. 예, 특하면 되겠습니다. 거울아. 물질이 낮아가지고 그날 그 온도, 습도 등등 이렇게 감안해서 그 최적의 어떤 그 솔루션을 그날 화장법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제일 쓰는 거.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우리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거울아 한번 옆에 교수님을 원원해보시죠.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여기에 IoT가 인터넷만 연결되면 거울아 응대가 돼야 안 돼요. 맞습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죽어있는 제품에 거울아만 붙이면 생각의 모든 범위가 더욱더 확대됩니다. 예, 오늘의 뉴스거리 모든 게 AI 스피커 굳이 여기다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거울 보면서 모든 것을 센서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네. 특허 내시죠. 제가 선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우리 처장님 선물 하나 가져가시면 한 말씀. 거기 여자분 같은 경우는 김희선 사진을 아이디어 표준을 놓고 오늘 내 화장 상태가 거기에 몇 퍼센트 정도를 줬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인의 사진을 놓고 내가 거기 팔로 한번 따라가 봅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죠? 네. 네, 좋습니다. 상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특허를 한 것은 여러 범위가 있지만 우선 IoT 연결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현재 스킨 상태가 그대로 검색이 스캔돼야 안 돼요. 피부 상태에 따른 메이크업이 제일 화장 안 뜨고 이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 잡으세요. 여기 보는 순간 모든 데이터 잡혀야 안 잡혀요. 무슨 화장품을 쓰는지 하루 몇 번 들여다보는지 어떤 연령이 보는지 빅데이터가 연결돼야 안 돼요. 화장품 관련 회사 쪽으로 자료 넘길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요. 일상에서의 불편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뭔가 개선점으로 본다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파괴적인 아이디어가 같이 따라 붙는다고 합니다. 제가 창업 쪽의 특강을 많이 다니는데요. 요즘 이 얘기만 많이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직업군이 없어진다고 다 난리지만 저는 그 관점이 아닙니다. 4차 산업같이 지금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2차와 3차 산업혁명에서의 노동력에 대한 포커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지는 직업군에 대한 염려를 하지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시점입니다. 연결의 범위만 더욱더 확대시키면 내 생각을 더욱더 녹일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생각의 범위를 녹이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정형화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죽어있는 지식의 채널의 중요성보다도 지식의 채널 옆에 융합적인 아이디어의 사고를 수업에서 가이드 해주는 것이 현재 교수법의 스키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안내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참 특허를 많이 내는데요. 요즘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4시에 일어나는데요. 하루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루의 삶이 스마트한지 아닌지는 자기 브레인에 달려있거든요. 예, 이건 뭘까요? 제가 3D 프린팅 융합연구소 소장이에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저한테 직함을 준 게 아니고요. 4년 전에 저가 저에게 3D 프린팅 융합연구소 소장해가지고 학교 연구실에 제가 다녔어요. 이제 시대의 흐름성에 누가 보직을 줘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흐름성이 보이는 자기가 먼저 공부하는 준비자가 된다면 시대의 흐름성에 어떠한 전공이라도 교수자가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피규어입니다. 이것도 제가 특허냈습니다. 영정 앞에 2D 사진 대신에 아버님, 어머님 어때요? 3D 형상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애완견 잃고 많이 슬픔에 젖은 사람들 많아요. 네, 뭔가 형상이 좋아야 안 좋아요. 그렇지만 피규어로서의 형상은 죽어있죠. 여기에 스마트 피규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에 있는 원천 기술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항상 시대의 흐름은 스마트폰이 같이 가고 있거든요. 현재 스마트폰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스마트한 기술들을 죽어있는 피규어에 한번 붙여보자. 목소리 넣을 수 있다. 예. 예. 스마트폰만 이제 홀로그램의 세상까지 와 있죠? 그래야 합니다. 갖다 비치면 어떻게 돼요? 미남 교수의 일생의 디지털의 일대기가 여기서 비칠 수 있어요? 없어요? 콘텐츠 마음대로 눌러봐서 디지털의 모든 범위를 스마트폰으로 그냥 비춰볼 수 있죠? 이것도 제가 특허 걸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차 산업의 교수법 첫 번째가 생각을 넓혀보자고 합니다. 넓히는 생각의 모든 범위가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3시간의 1교시의 컨텐츠가 우리 교수님들의 아이디어를 더욱더 확대시켜서 우리 얘들의 브레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교수자의 브레인을 먼저 바꾸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애들과의 융합에서 수업이 더욱더 재밌어지지 않겠냐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기에 제가 동아리에서 애들하고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치과 기공이지만 동아리에서 3D 프린팅 요즘 모델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메이커 세상에 전공 외로 4차 산업의 주도적인 융합의 전공 하나만 가져가도 세상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교수님들 전공 하나만 가르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전공 옆에 융합의 핵심을 갖다가 붙여서 그 전공을 더욱더 핵심 역량으로 키워주고 계십니다. 4차 산업혁명의 생각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융합하면서요. 내 전공을 저기 갖다 놓고 무슨 코딩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 전공에 4차 산업의 주도적인 기술을 얹혀서 내 전공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것이 융합인 것이지 이건 저기다 놔두고 무슨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치과 보철 쪽에서요. 이런 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3D 프린터 모델링을 방과 후에 비교과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메인 시간은 부족해요. 비교과에 사는 거예요. 이제 IT가 오기 때문에요. 내 생각의 범위를 디자인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전공 쪽에 계속 더 확대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에 죽어있는 수업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전공에다가 4차 산업의 이런 핵심을 갖다 붙이면 최고의 수업 커리가 다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교의 특성으로 다시 한번 모든 과목, 학과목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교수를 위한 학과목이 아닌 진짜 얘들을 위한 학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도 나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연 내 과목은 얘들을 위해서 있는 과목인지 아니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학과에 만들었는지도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이 시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주 비전제의 어떤 특성화의 밸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뭘까요? 꼭 팔로운 것 같은데 절대 팔로운 거 아니에요. 뭘까요? 360도 카메라입니다. 내
레코딩을 저는 그냥 캠이 아니고요. 360도로 찍으면 이미 180도에 교수님을 찍고 있고 저를 찍고 있죠. 이걸 유튜브에 올려놓는다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분리하는 거 보면 오늘의 수업이 점점 입체적이지 않을까요? 예. 교수자가 시대의 흐름성에 원하는 장비들 몇 개 가지고요. 교수 학습 환경, 어느 강의실에 스마트 빔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하기는 너무 이제 공색합니다. 교수자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에 모든 강의 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스마트폰과 스마트 빔 하나 들고 어떤 장소를 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스마트하게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교수자라고 한다면 얘들 앞에 준비된 교수로서 철저히 이런 스마트 기기하고 같이 합체하면서 생각의 범위를 더 확대시키고 아이들을 늘려주는 수업을 한다면 우리 애들은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어질 거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아주 가방 속에 하나 넣고 다닐 만한 학습의 도구입니다. 네. 그리고요, 특히 저는 마이크를 여러 개 들고 가는데요. 들고 가면 좋은 게 뭘까요? 교수의 이야기도 크게 들리지만 학습자들에게 뭔가 질문을 줬을 때 마이크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하게 들고 얘기합니다. 예. 이런 것도 교실에 몇 개 군데군데 갖다 놓고 서로 소통의 학습의 도구로 내 수업의 질을 높여보는 것도 교수자가 준비해야 될 준비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 별건 아니지만 애들을 볼 때는 상당히 기분 좋아합니다. 예. 여태까지 이런 교수님이 없었거든요. 일방적인 와서 5분 출석 부르고요. 예. 그냥 막 파고서 놓고 질문 있나요? 네, 숙제 레포트를 내고 있어요. 종이로 씁니다. 이제 디지털 세상이에요. 또 한 학기 열심히 가르치고요. A3 용지 한 장에 뭐 쓰고 거기다가 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대학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그 종이 가져와서 교수님이 연구실에서 바쁘다고 하면서 볼펜으로 채점을 하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는 모든 시험을 스마트폰으로 다 봅니다. 즉시 체크 다 됩니다. 예, 이런 디지털 세상에 정작 제일 앞서야 될 교수자의 모습이 제일 뒤에 있는 이러한 부분도 모니터링 해보자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러한 부분이 나의 수업의 질을 높이는 계기 중에 하나. 이건 뭘까요? 아마존에서 99불 주고 찍고 왔는데요. 참 스마트합니다. 58개국의 언어가요. 제가 인지가 안 되면 스캔하는 즉시 저희 모바일로 디지털 자료가 뜹니다. USB를 뽑으면 저희 노트북에 원하는 텍스트 스캔하는 즉시 원하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대학에서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한테 영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초를 다칠 정도로 시대의 흐름성이 와 있다고 합니다. 정작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과목이 앞으로 우리 애들이 10년, 20년 후에도 당당함에 서 있는 지식인지, 예, 이런 부분이 교수자의 강의 공개 쪽으로 와 있다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결과적으로 강의 공개는 뭘까요? 모든 것을 다 바뀔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바꾸는 부분에서의 교수자의 역량도 올릴 수 있지만 대학을 믿고 와 있는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더욱더 높여서 대학의 생존권의 흐름에 특성화 대학으로 앞에 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뭘까요? 이런 전자칠판에 이런 기계들이, 네. 이런 기계들만도 적당히 이용해 보는 거. 네. 굳이 학교에 인력의 풀 별로 없지만 적정한 인력의 이 자원 배치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콘텐츠만큼은 제가 꼭 부탁합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학교의 어떤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입니다. 기획처보다도 더 중요한 부서고 교수와 직원과 학생의 모든 역량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해주는 부서인데요. 거기에 연구원님들이 소수 한두 분 계시는 분들이 교수자의 콘텐츠를 찍고 있는 것은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오늘 2교시, 3교시 부분은 어떻게 콘텐츠를 디지털에서 만들고 어떻게 올리고 편집하는지 이런 쪽으로
하나씩 교수님 영양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잠시 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